네, 안녕하세요. 백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아 동영상은 아니고 제가 2026년형 토요타 라브4 PHEV를 구입한 지 지금 딱 한 달째 됐거든요. 지금 한 1500km 정도 탔는데 실제 차주로서 느끼는 라브4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이 라브4를 선택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혹시라도 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전기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먼저 좀 간단하게 제가 왜 이 라브4를 선택하게 됐느냐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사실 첫 차가 혼다 어코드였습니다. 2015년형 혼다 어코드를 약 한 10년간 탔고요. 지금 한 2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해서 큰 차가 필요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의 차를 구입하기까지 한 3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테슬라 모델 Y였고, 두 번째가 원래 처음엔 EV6였다가 이제 EV5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후보지가 3개가 있었는데, 후보 차량이 제가 먼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셋 다 시승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테슬라 모델 Y는 직접 시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지인의 차를 탑승을 해봤는데, 시승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확실히 이 토요타 라브4가 이 시승을 했을 때의 승차감, 즉 어떤 드라이빙을 하는 감각이나 어떤 시트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리고 제가 차량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 반응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밟으면 밟고,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이런 것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가치관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라브4는 결국은 기본기에 엄청 충실한 차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테슬라 모델 Y처럼 엄청 신세대적인 어떤 기술적인 신세계를 경험을 시켜주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EV5처럼 뭔가 이 가성비를 주면서 또 전기차만의 어떤 신세계를 주는 또 느낌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라브4를 왜 선택을 했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어코드를 10년 동안 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를 한번 사면 약간 오랫동안 좀 차를 안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차를 어떤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는 차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잘 달리고 잘 서고 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혼다 어코드를 아까 얘기했지만 한 10년을 탔다고 했잖아요. 거의 한 10년을 탔는데 단 한 번도 소모품이나 이런 잡지구리한 걸로 서비스 센터에서 방문해서 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소모품만 갈았죠. 브레이크 패드, 10년 탔으니까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 외에는 센터에 방문해서 뭘 내가 수리를 하거나 뭐가 고장나거나 하는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혼다라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일본 차들은 정말 장고장도 없이 오래 탈 수 있구나 라는 어떤 브랜드 충성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차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사실 머릿속에는 CRV였어요. 무조건 CRV. 그래서 CRV를 사실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계약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혼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시장에 철수를 선언을 했죠. 지금 날짜 6월달, 7월달 기준으로, 지금 날짜 7월이니까 7월 기준으로는 혼다의 판매 업소나 이런 게 아예 다 지금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 기업으로의 철수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CRV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죠. 왜냐면
혼다에 대한 브랜드 충성심도 있었고, 막 가격도 그때 당시에 한 5,200 정도 했었으니까, 물론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5,200 정도 했었으니까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은 취소를 하고 그 대체 차량을 찾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 뭐 EV5부터 테슬라 모델 Y, 뭐 EV6,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등 다 보다가 결국에는 토요타 라브4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결국은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제가 그냥 라브4가 신형이 나와서, 그러니까 6세대죠. 6세대 신형이 나와서 토요타 매장에 그냥 한번 구경을 한번 하러 갔어요. 뭐 혼다 CR-V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량, 그리고 어떤 혼다의 브랜드의 신뢰감을 가장 유사한 거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요타 쪽으로 관심을 갔었고, 그래서 매장을 갔는데, 아니 웬걸 그 직원 딜러분께서, 제가 시승 예약이 그때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가 차가 들어온 첫날이었어요. 시승차가 들어온 첫날. 그래서 그냥 갔는데 저한테 시승을 해보겠냐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라브4는 사실 공간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트렁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국산 차로 봤을 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투싼 스포티지급, 약간 이런 준준형 SUV급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CR-V나 EV5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보다 트렁크나 어떤 2열 시트 쪽이 좀 작아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건 아예 후보에서 사실 없었던 차인데, 제가 그때 시승을 한 게 뭐 지금 생각하면은 행운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시승을 딱 30분 했는데, 그때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뭐였더라? 뭐 리미티드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딱 시승을 하고 제가 완전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1km 전방에 90km 이거구나. 잘 달리고 잘 서고 나의 어떤 생각과 의지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최고였어요. 느낌이. 근데 그러다가 또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 그 옵션이 좀 들어가는 게 한 5,800인가 6,00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 근데 PHEV도 사실은 가격이 한 거기서 한 3,4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또 시승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 모드로도 갔다가 뭐 그러니까 EV 모드로도 갔다가 하이브리드로도 갔다가 뭐 오토 모드로도 갔다가 다 가봤는데, 이건 더 뒤지더라고요. 뭐 저는 뭐 내가 얘기했지만 그 차량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서스펜션이 어쩌고 뭐 하부가 뭐 스틸이니 뭐니, 물론 이제 제가 차를 엄청 2-3년 동안 구입을 고민을 했으니까 뭐 용어들이나 이런 거 좀 알죠. 하지만 뭐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딱 차량을 운전했을 때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밟는 대로 나가고,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능력의 한계점이 못 느껴졌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웠다. 요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드러움에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EV5를 제가 그 시승을 했을 때 제가 사실 국산차를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V5도 느꼈을 때도 똑같은 느낌인데, 제가 물론 혼다 어코드를 10년을 동안 탔으니까 약간 그 단단한 승차감을 되게 몸에 익혀져 있죠. 근데 이제 EV5를 딱 탔는데 막 패밀리카로 막 정석이래, 막 부드럽대. 막 그래서 막상 타봤더니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라 무슨 도로 위를 약간 스프링이 엄청 들어간 범퍼카를 타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도로 위를 막 통통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멀미도 막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EV5는 사실 시승을 하고 그 뭐 가성비나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매력 때문에 고민을 했었지, 사실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 모델 Y를 탔더니 얘도 얘는 좀 딱딱하고 좀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테슬라를 구입을 할 때 제가 테슬라도 사실 계약을 걸어놓고 이 차를 살 때 얘기가 가서 왔다 갔다 그러지만은
EV5랑 라브4랑 테슬라 모델 Y를 3개 다 계약을 걸어놨어요. 계약금 다 넣고. 테슬라가 한 계약금이 5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계약금을 다 넣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먼저 나오는 놈 산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라브4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했었고, 이 테슬라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제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뭐 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 테슬라는 좀 사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인터넷으로 사고, 또 그 딜러가 아니라 약간 그 테슬라는 어드바이저라고 하던데, 그 어드바이저가 어떤 관리를 해주는데 그 관리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떤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 왜냐, 제가 사는 지역이 이 담양 지역인데 이쪽은 또 전기차 보조금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막 제가 듣기로는 한 공모가 딱 뜨면 한 30초면은 뭐 끝난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드바이저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 보조금을 받겠다라는 건 되게 욕심인 것 같더라고. 아예 내 보조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었고, 결국은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가 막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으니까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나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알리나 뭐 테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막 구입을 하잖아요. 막 뭘 구매하더라고요. 저도 뭐 고민했었는데, 뭐 시트 옆에 붙이는 플라스틱 커버라든지, 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고무 이런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 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 예를 들면 틴팅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하이패스나 블랙박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혼다도 그렇고 토요타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전자도 똑같지만, 딜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협약된 업체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뭐 내 돈이 좀 들어갈지언정.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일체 없다. 일체 없어. 터널입니다. 테슬라는 차가 나오면 내가 가서 픽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탁송을 시키든지 그 틴팅 샵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신차 패키지로 해서 뭐 이렇게 틴팅도 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추가 비용이 또 들고, 또 틴팅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 차량도 이제 버텍스 900으로 했는데, 이 어쨌든 테슬라도 이 버텍스 900으로 하려면 결국은 또 한 120만원 정도 금액을 내야 될 거고, 하이패스나 이런 거 다 똑같지만 또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 엑스트라 피가.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를 예를 들면은 6천만원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가지 액세서리들, 뭐 틴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우리가 흔히 뭐 딜러들한테 받는 서비스들, 뭐 물론 이제 그게 뭐 차값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해야 되고 내 돈을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내 차를 뭔가 이렇게 관심 갖고 꾸밀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휠 케이스 커버도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막 알리 이런 데서 막 저렴하게 사던데,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같이 얘기했잖아요. 혼다 워크다 10년 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차는 차요, 차의 기본은 달리고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도 내가 내가 차를 사는데 이렇게까지 이 차에 어떤 나의 그 노력을 투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차는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게 좀 안 맞았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돌고 돌아 또 토요타로 오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구입을 했고 좀 한 달 동안 탔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뭐 몇 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밤에 자면서 충전을 완속으로 시켜놓고, 지금 이제 나주에서 담양으로 약 한 50km 정도 편도를 좀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게 한 78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km였나? 완충하면. 근데 실제로는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냥 진짜 내 맘대로 이렇게 가도 100km는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주에서 담양까지가 편도 50km인데 제가 이거를 완속으로 충전하면은 100% 충전하는데 한 4,000원 정도 들는 것 같아요. 완속이니까. 그러면 이 4,000원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연비로 보면 또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 어떤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니까 뭐 전기차의 단점과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가솔린 차의 단점을 모아놨다라고 하시던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HEV를 샀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집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항상 완속 충전기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그리고 또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요. 10km 미만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일에 제가 차를 운행하고 막 시내에 나가서 장 보고 마트 가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시내 도심 주행은 당연히 할 텐데, 그러는 데 있어서 뭐 가솔린을 쓰는 경우는 제가 한 달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 처음 차 사고 지금 한 달, 지금 1500km 정도 썼는데, 하이브리드로 탄 거는 10km도 안 된 것 같아요. 장거리 탈 때만 좀 썼고, 그래서 기름도 5만원 넣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쓰고 있다. 결론은 뭔 소리냐면, 내가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출퇴근 거리가, 이게 한 번 전기 충전하면 100km 간다 그랬잖아요.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100km 미만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PHEV, 예, 엄청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장거리 갈 때 전기차처럼 중간중간에 막 휴게소 들려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가다가 100km 정도 가다가 전기 다 쓰면, 기름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예를 들면은 도심 연비가 제 어코드 기준으로 보면은 리터당 한 7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16k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가도 고속도로에서도 한 20 이상, 그리고 도심에서도 한 21, 22 정도가 나와요. 공인연비는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20 무조건 넘습니다, 막 타도. 그러면 리터당 20km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리터가 19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1kW당 예를 들면 350원 정도의 전기를 충전하는 값과, 제가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25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제가 얼추 계산해 봤을 때 1kg에 25원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kg에 250원, 100kg에 2,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전기로 가나 하이브리드로 가나 둘 다 효율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를 뛰시면 일이 좀 꽤 종종 있으시면서, 물론 이제 저는 애가 둘이니까 이제 주말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장거리 뛸 일이 많죠. 그러면서 그럼과 동시에 직장과의 거리는 50km 미만인 경우, 그리고 집에 완속 충전기가 충전되어가 단지나 어디 부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나 집이나 이런 완속 충전기가 있는 경우라면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기로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하이브리드도 쓸 수 있고, 또 오토모드로도 쓸 수 있고, 내 맘대로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저는 뭐 하이브리드를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토요타 라브4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5,800 정도 하던데, 연비가 24km가 넘게 나오거든요, 리터당. 근데 리터당 24km면 여러분들 보시면 리터당 1,900원, 1,800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 전기차보다도 사실 아까 설명드렸지만 1km에 한 25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 하이브리드급 연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전기차를 사서 연비 절감을 하면서 경제 운전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죠. 만 킬로에 25,000원인데 10만에 25만원이면 평생 차 타면서 10년 타도 한 20만 타잖아요. 2-30만. 그래봐야 한 50만원 아끼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굳이 뭐 전기차 뭐 좋죠. 전기차 좋고 저도 사고 싶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중고차의 감가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성능 저하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보조금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막 어려울 바에는 정말 브랜드 가치 입증돼 있고 신뢰도 높은 토요타 라브4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가 오늘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차를 제가 왜
이 라브4를 선택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라브4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1000km를 타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막 너무 좋아요. 일단은 흔하지 않아서 좋아요. 네, 테슬라 모델 Y 막 길거리에 치이잖아요. 네, EV5 뭐 욕하는 사람 많죠. 토요타 라브4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몰라서 욕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요타라는 브랜드의 어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혼다나 토요타가 굉장히 하이급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진 절대 않습니다. 예. 벤츠나 BMW 이런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치만 저는 이제 혼다 차로 제 첫 차를 시작을 해서 또 이 토요타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이 일본 차량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리고 차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능력 그로 인한 신뢰감은 정말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1000km 정도 타봤으니까 확실히 이 차에 대한 장단점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좀 고민하신 분들이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 영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